도시의 외곽, 세월이 스며든 작은 저택에서 한 여인이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정숙은 낡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그 작은 얼굴, 자신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모습입니다. 28해가 흘렀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생생하죠. 이정숙은 목걸이 속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내 아들이라면? 고은우 28살의 청년은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 라페르의 후계자로 자라났습니다. 화려한 저택과 넘치는 사랑 속에서 성장했지만 은우의 가슴 한구석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은우는 양부모님과 닮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의문을 품곤 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늘 잠시뿐이었습니다. 은우에게 가장 편안한 존재는 저택에서 20해 넘게 일해온 가정부 이정숙이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정숙은 언제나 은우를 특별히 챙겼고 은우 역시 정숙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아파서 열이 날 때면 정숙은 밤새 은우 곁을 지켰고 시험에 합격했을 때면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숙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만큼은 철저히 감췄어요. 은우가 물으면 별거 없는 평범한 삶이었어라고 얼버무리곤 했죠. 은우는 그 점이 가끔 마음에 걸렸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숙 아줌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은우가 회사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단다. 피곤해 보이는구나. 빨리 씻고 내려오렴. 정숙은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우는 우편함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발신인도 없고 주소도 없는 수상한 편지였죠. 편지를 열자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라페르 가문의 아들이 아니다. 내 진짜 어머니를 찾아라. 은우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런 장난을. 누구지? 그렇게 은우는 그 편지를 서랍에 넣고 잊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은우의 머릿속에서 그 편지의 내용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은우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죠. 아버지가 오래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 여기였지. 은우는 조심스럽게 서랍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 포기하려는 순간 가장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의료 기록처를 발견했죠. 이게 뭐지? 은우는 호기심에 서류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이정숙 신생아 고은우.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정숙? 설마 가정부 이정숙? 은우는 손을 떨며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는 28회 전이었어요. 은우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죠.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은우는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 의문을 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우는 결심을 하고 정숙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정원에서 장미꽃에 물을 주고 있었죠. 정숙 아줌마. 은우야, 무슨 일이니? 정숙은 평소와 같은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우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뭐예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끝이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죠.
내가 찾았구나.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은우야, 이건 넌 원래 내 아들이었어.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28해 전, 이정숙은 한 재벌가의 하녀로 일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 집 막내 아들과 사랑에 빠졌고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안가문에서는 정숙을 내쫓았고 그녀를 사랑한다던 남자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때 난 너무 어리고 무서웠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국 정숙은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당시 재력과 권력을 가진 호텔 회장 부부에게 아이를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하던 중이었죠. 그게 너였어, 은우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은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우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거짓말. 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너에게 좋은 삶을 주고 싶었어. 그 사람들이라면 내게 최고의 삶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가정부라도 되자고 결심했어. 그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어. 은우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는 차마 정숙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어머니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은우의 말은 단호했어요. 은우야, 제발. 하지만 은우는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집을 떠났어요. 정숙은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28회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밝혀진 순간 그녀는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윤진, 은우의 양어머니는 그날 저녁 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우가 집을 떠난 후 놀란 가족들이 그의 방을 뒤지던 중 의료 기록을 발견했어요. 윤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정숙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설명해봐. 정숙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윤진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28회 동안 내가 내 아들 옆에서 일해온 진짜 이유가 이거였어? 윤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그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줘. 내가 감히 나한테서 아들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대가였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짐을 싸서 나가. 다시는 은우 앞에 나타나지 마. 정숙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28회 동안 모아온 은우의 사진들, 그가 어릴 적 그려준 그림들, 그녀에겐 모두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한편 은우는 혼란 속에서 방황했어요. 그는 도시의 한 호텔방에 묵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를 길러준 서윤진과 낳아준 이정숙 사이에서 그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누구의 아들이어야 하지? 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열이 나 앓을 때 밤새 간호해준 정숙의 모습, 생일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주던 윤진의 모습, 두 여자 모두 그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주었습니다. 은우는 휴대폰을 들어 부모님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몇 번이나 망설이다 결국 끊어버렸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해. 그날 밤
은우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정숙이 저택에서 떠나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에 평생의 추억을 담아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때 미처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회장님, 고민호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서요. 그 오래된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소. 민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윤진이 모든 걸 말해줬소. 정숙은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28회 동안 자신의 아들 곁에서 단지 가정부로 지내며 그를 지켜본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윤진이는 시간이 필요할 거요. 당신이 떠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일 수도 있겠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떠나기 전 은우의 방 앞에 작은 목걸이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던 것이었죠. 그 안에는 은우의 이름과 함께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은우는 멀리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작은 가방을 들고 저택을 나서는 정숙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아이러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8회 동안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 그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주던 사람, 그의 모든 일상을 함께 나눴던 사람. 그때 은우는 침대 위에 놓인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신생아 시절의 자신과 젊은 시절의 정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쪽지. 그 순간 은우는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혈연 때문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일주일 후 은우는 작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정숙이 머물고 있다는 주소를 알아내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숙이 놀란 얼굴로 넌 여긴 어떻게 해? 라고 말했어요. 은우는 가슴에 달고 있던 목걸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나한테 주고 그냥 가려고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내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28회 동안 당신은 한순간도 날 떠난 적이 없었잖아요.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그저 곁에서 지켜봐 준 거였어요. 그게 어머니 아닌가요?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나랑 같이 가요. 그 순간 정숙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은우를 꼭 끌어안았어요. 세상에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모자의 포옹에는 이미 모든 말이 담겨 있었죠. 은우는 정숙의 손을 잡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자신의 계획을 정숙에게 말했어요.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요. 무슨 말이니? 라페르 호텔 신사업부의 책임자로요. 내 옆에서. 정숙은 놀란 눈으로 은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윤진 사모님이 어머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많이 화내셨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어요. 당신도 내 어머니니까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은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은우야,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아요. 당신은 내 친어머니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 아들이고 싶어요. 그렇게 그들은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28회 동안의 비밀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린 순간이었어요. 저택에 돌아오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윤지는 거실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은우가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도 보였습니다. 돌아왔구나, 은우야. 내 어머니. 그리고 정숙 어머니도 함께요. 윤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라는 호칭에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지만 윤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하니까. 은우는 윤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28년간 받은 사랑은 진짜였어요. 당신은 언제나 제 어머니이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윤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은우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순간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는 단 한순간도 은우를 사모님에게서 빼앗으려 한 적이 없어요. 그저 곁에서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어요. 알아요. 당신도 어머니니까.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에 서 있었어요. 은우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윤진이 물었습니다. 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분 모두 제 어머니예요. 그리고 저는 두 분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택에서는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이루어졌어요. 어색함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우는 정원으로 나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달빛 아래 그는 목걸이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은 누구의 아들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은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 라페르 호텔의 새로운 브랜치가 성공적으로 오픈했습니다. 은우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정숙은 그의 오른팔로서 함께 일했어요. 윤진도 점차 정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두 여자는 종종 함께 차를 마시며 은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업식 날 은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두 분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대부분은 그가 양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한 분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다른 한 분은 저를 오늘의 제가 되도록 키워주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저를 만들었고, 그 사랑으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은우는 객석에 앉아 있는 윤진과 정숙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두 여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꼭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 은우는 두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은 셋이서 꼭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 내 아들. 윤진이 말했어요. 정말 훌륭했어, 은우야. 정숙도 미소 지었습니다. 은우는 두 어머니를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두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저택의 정원에서 세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비밀은 이제 그들을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은우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어요. 내 아들. 두 여인이 동시에 말했고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은우는 이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고은우였습니다. 두 어머니의 사랑으로 완성된 온전한 자신의 이름이었죠.